노벨 문학상은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수상자와 그렇지 못한 이들 간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인 고은, 황석영, 이문열은 오랫동안 노벨 문학상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고은과 황석영 같은 한국 문학의 거장들이 수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다시금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이들이 끝내 상을 수상하지 못한 것은 단지 문학적 한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문학적 기여는 한국 문학계에서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강이 수상자로 선택된 데에는 시대적 흐름과 문학적 경향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결국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지 못한 데에는 이들 작가의 문학적 업적과 한계, 그리고 노벨 문학상 선정 기준이 변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이유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문학적 성과와 한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은, 황석영, 이문열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현대문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고은은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그의 작품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만인보와 같은 대작을 통해 한국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그려냈으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경력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황석영은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리얼리즘적 기법으로 그려낸 대표적인 소설가입니다. 장길산, 무기의 그늘 등의 작품을 통해 한국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예리하게 포착해냈습니다. 이문열은 뛰어난 서사 능력과 함께 동서양의 사상을 아우르는 폭넓은 지적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사람의 아들 등의 작품은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개인의 서사로 녹여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작품 세계는 동시에 일정한 한계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은의 경우 그의 시세계가 지나치게 한국적 정서와 역사에 치우쳐 있어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작품이 때로는 과도하게 관념적이고 난해하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황석영은 뛰어난 서사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이 때로는 지나치게 정치적 메시지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문학의 예술성보다는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져 순수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아쉬움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문열의 경우 그의 작품이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 국제적인 독자들에게 충분히 소통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이 때로는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쳐 문학적 평가를 넘어선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강의 문학은 이들 세대의 문학의 주제와 소재가 달랐습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기존의 문학적 권위와 이념적 배경을 뛰어넘는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녀의 수상은 특히 진보 문학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강은 주로 페미니즘과 인권 문제를 다룬 작품들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으며 이는 노동주의나 민족주의와 같은 거대 이념을 중심으로 한 한국 진보 문학의 전통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강의 작품은 특히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와 폭력성을 비판하며 이를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제주 4.3 사건과 같은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켰습니다. 이는 고은이나 황석영이 보여줬던 민족주의적 문학과는 상당히 다른 지점에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작가로서 한강이 한국 문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고은, 황석영과 같은 남성 작가들과는 또 다른 문맥을 형성했습니다. 한강은 페미니즘과 역사적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학적 가치를 제시하며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문학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의 문학적 권위에 도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강은 여성주의적 시각을 통해 새로운 문학적 가치를 제시하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둘째, 번역과 해외 진출의 문제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을 위해서는 작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 작품이 세계 독자들에게 얼마나 널리 읽히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 문학은
오랫동안 번역과 해외 진출의 한계에 부딪혀 왔습니다. 고은, 황석영, 이문열의 작품들도 물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번역의 질과 양, 그리고 해외 독자층 확보 면에서 충분치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노벨문학상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스웨덴어 번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또한 이들 작가의 작품이 해외에서 꾸준히 읽히고 연구되는데 필요한 문학적 인프라, 즉 연구자, 비평가, 독자층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작가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문학 전반의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문학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노벨문학상 선정 기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벨문학상의 선정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노벨문학상 선정위원회는 지역적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대문자 문학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식과 주제의 문학을 포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팝 가수 밥 딜런을 수상자로 결정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머지않아 유튜버가 수상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기준의 변화를 보건대 한국 문단의 예를 들어 고은, 황석영, 이문열과 같은 전통적인 거장들보다는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소수자, 제3세계 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것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문학 세대 교체에 따른 변화의 모습입니다. 문학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노벨문학상 선정 기준의 변화는 문학계에서 세대 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한국 문단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고은, 황석영, 이문열이 대표하는 과거 거장들이 지배하던 문학적 경향이 한 시대를 풍미했다면 이제는 한강 같은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강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은 기존의 거시적, 역사적 서사에서 벗어나 개인의 내밀한 경험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현대사회의 새로운 화두를 문학적으로 승화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한국 문단 내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 문학계의 전반적인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선정위원회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세대, 새로운 목소리에 주목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은, 황석영, 이문열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문학적 성취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작품은 여전히 한국 문학의 중요한 자산이며 한국 현대문학사에서도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문학상은 단순한 문학적 성취를 넘어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는 상입니다. 노벨문학상은 단순히 문학적 성취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문학계의 패러다임 변화, 시대 정신의 반영, 세계 독자와의 소통, 그리고 문학을 통한 인류 공통의 가치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은, 황석영, 이문열의 문학은 뛰어난 성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이들의 성취와 그 한계 극복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한국 문학 전체의 성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취를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세계 독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작품의 번역과 해외 진출, 그리고 문학적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도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은 노벨문학상이라는 특정한 성과를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 문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은, 황석열, 이문열 작가들의 신상과 관련된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은, 황석영, 이문열의 문학적 성과 외에도 작가 개인의 이미지나 논란이 노벨문학상 수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한마디 하고 넘어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은의 경우 2018년 불거진 미투 논란은
그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비록 형사법적으로 결론이 나거나 해결된 사안은 아니지만 이 논란은 그의 문학적 업적을 넘어서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고, 이는 노벨 문학상 수상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벨상 심사 대상은 작품이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투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왜 수상자가 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추측은 당시 국내에서 유행했던 유명인 미투 사건 행진으로 충격적인 기억이 추론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석영은 과거 북한 방문 경력 등으로 인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비록 문학적 성과와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러한 정치적 이슈가 그의 국제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벨상은 작가의 정치적 행보를 고려하지 않고 작품 자체를 심사 대상으로 보았던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문열은 상대적으로 개인적 논란은 적었지만 그의 보수적 정치 성향이 때로는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쳐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문학적 평가만으로 작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추측도 국내에서만 통할 수 있는 추측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